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생활안전경찰부터 들어갈 거야. 생활안전경찰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 마련한 문제가 경비업법 문제입니다. 경비업법. 여러분들 경비업법에 보면은 경비업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종류가 시, 신, 호, 송, 특기가 있었죠.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특별, 특수경비, 그 다음에 기경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비업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뭘 만들어야 된다? 법인 만들어야 돼, 법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누구예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억할 건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신고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법인이 시설경비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기계경비업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요. 바꾸는 걸 우리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시도청장의 신고입니까? 변경도 허가입니까? 허가야. 신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예요. 변경도 허가입니다. 신고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기계경비. 기계경비업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을요, 신설 이전 폐지할 때는 이것도 허가입니까? 이것도 그냥 신고입니까? 신고잖아. 신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특수경비. 특수경비를 개시, 종료할 때도 이것도 신고, 시도청장한테. 됐죠? 그래서 신고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비업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그죠?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받죠? 그래서 맞는 질문. 그 다음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 보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요, 받으려는 법인은 1억 원 이상의 자금금 일단 가지고 있어. 자본금 1억 원 이상.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시설경비 있죠. 시설경비 업무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요, 그때는 경비원 10명입니다. 10명.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공부 안 했잖아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이걸 왜냐면 최근에 나온 실무종합 있죠. 승진책 그 경찰공제 나오는 실무종합에 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1억 원 이상 자본금 이상, 특히나 시설경비 업무를 하려면요, 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기만 잘못된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은요,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일반경비원 다 못해. 아무도 안 돼. 됐죠? 그래서 일반경비원 종사 가능하다? 잘못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일반경비원이 특수경비원이든 18세 미만자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60세 넘는 사람도 안 돼. 근데 일반경비원은 60세 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특수경비원은 60세 이상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 집단 민원 현장은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건설회사가 어떤 지역을 이제 재개발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 장소는 당연히 거기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충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그러면 그 아까 건설회사가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경비업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건설에 직접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경비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 현장 발생,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미리 그냥 직접 고용한 거야.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직접 고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업자들을 통해서 해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경비업을 하려면 법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도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는데 이걸 변경하는 것도 허가다. 신고가 아니다. 그 다음에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도 시도청 허가가 요구한다. 이것도 그냥 신고다.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그때는 20명이 아니고 몇 명이다? 10명 이상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1명 이상 있으면 된다. 그리고 파산선고 복권이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다 못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고 나머지 이제 디귿과 비읍 이렇게 두 개가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생활안전 문제 한 서너 개 정도 더 풀고요. 그리고 수사에서도 매 거기 그 챕터마다 한 서너 개 정도는 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론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